다들 안녕? 알렉스야. 제시카는 지금 좀 쉬고 있어. 너무 지쳐 있어서. 대신 내가 빠르게 어떻게 되고 있나 알려줄게.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왜 제시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알 것 같아. 내가 딘이랑은 정말 친한 친구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진 샘하고 제시카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. 이 일 덕에 새 친구를 얻은 셈인 것 같네.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준 조언들을 정리하는 중이야.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이지. 제시카는 딘의 집에 다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해. 근데 이상하게도 샘의 집을 직접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? 나는 그걸 좀 이해 못 하겠어. 난 오히려 딘의 집에 다시 가서 그 침대 밑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데. 제시카는 그 얘기만 해도 완전 단호하게 거절해. 근데 나 혼자 가는 건 솔직히 꺼려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좀... 근데 솔직히 딘 집엔 가능한 한 사람이 덜 드나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. 그냥 곰팡이 때문이라도. 여러분이 조언해준 대로 경찰에 다시 연락했어.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짜증내기 시작한 것 같아. 제시카가 침대 밑에서 본 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경찰은 무슨 상상력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대응했어. 그리고 딘의 집에 우리가 무단으로 들어간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지.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자한테 연락하라는 말뿐 자기들 관할이 아니래. 그래서 이제 경찰서는 더 빌리지 않기로 했어. 제시카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. 솔직히 친구 도우려다 체포되는 건 말도 안 되잖아. 우리는 아파트 관리인한테도 여러 번 연락해봤어. 전화도 계속 걸었고. 근데 아무 답이 없었지. 아니 곰팡이 상태가 저 정도면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아무 조치도 없는 건지 모르겠어. 난 아직도 제대로 무기랑 마스크 준비해서 다시 한번 딘네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. 그리고 가능하다면 딘네 이웃 주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. 그래서 지금은 제시카를 설득해보는 중이야.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. 또 솔직히 말할게. 나는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. 애초에 그런 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. 제시카는 지금 폴터가이스트니 괴물이니 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.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제시카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게 싫어. 걔가 침대 밑에서 뭘 봤다고 해도 그게 도깨비 같은 건 아니었을 거야. 하지만 노트는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. 노트 사진 여러 장 찍은 거 보여줄게. 누가 쓴 건지 함부로 추측할 순 없지만 적어도 딘의 필체는 아니야. 솔직히 말해서 내 느낌엔 리사가 쓴 것 같아. 그녀는 원래 이상하고 어두운 거에 관심 많은 타입이었거든. 내 생각엔 그냥 장난삼아 쓴 게 아닐까 싶어. 근데 제시카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. 그리고 부탁인데 소금이니 성수가 어쩌니 그런 얘기 제시카한테 더 이상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. 제시카는 여러분 덕분에 위로받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그런 얘기들이 자꾸 걔 머릿속에 더 이상한 상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해. 그리고 어젯밤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일이 하나 더 생겼었어. 제시카가 자기 가방 안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다? 작은 주머니 같은 건데 그 안에 말린 약초 같은 거랑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었대. 자기 기억엔 절대 가방에 이런 거 넣은 적 없고 언제부터 있던 건지도 모르겠대. 여자들은 가방 청소를 잘 안 한다나 뭐라나. 아무튼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. 난 이게 그냥 딱 봐도 방향제 같은 거라고 생각해.
제시카가 예전에 넣어두고 까먹은 거겠지. 물론 방향제라기엔 냄새는 끔찍하게 지독했지만. 아, 그리고 D는 어젯밤 마지막으로 문자 보낸 이후로 아직도 아무 답장이 없어. 내가 밤새 제시카 폰으로 몇 번 더 문자 보내봤지만 역시 아무 반응 없었어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다들 정말 고마워.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저 수첩 속 언어를 파악해줄까 기대되네. 또 무슨 일 생기면 다시 찾아올게. 다들 안녕? 제시카야. 이제부턴 알렉스가 글 쓰는 일 없을 거야.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. 너무 무례하고 좀 미친 것 같아. 여러분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나도 아는데 걔는 그걸 전혀 이해 못해. 그래도 난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. 진심이야. 지금은 걔랑 말도 안 하고 있어. 나도 악마니 무슨 의식이니 그런 얘기 다 싫어해. 만약 딘이랑 리사가 정말 뭔가 의식 같은 걸 했다 해도 그냥 장난삼아 해본 거였을 거야. 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. 게다가 걔들이 그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해봤자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 설령 뭘 불러냈다 해도 그게 무슨 빙의 따위라도 제대로 됐겠냐고. 그리고 그 노트도 그냥 딘이나 리사가 재미삼아 만든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해. 게임 설정 같은 거 써둔 걸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악마다 이런 얘긴 나도 도저히 믿기 힘들어. 근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. 그리고 점점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아예 악마나 괴물, 유령 같은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진 못하겠어. 어쩌면 딘이랑 리사가 미쳐가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. 아니면 사실 내가 미쳐가는 거일지도 몰라. 악마가 진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. 그게 오컬트든 몰카 장난이든 심지어 외계인이든 말이지. 아님 그냥 딘이랑 리사가 정말 그냥 도망간 걸 수도 있고. 진짜 정확한 답을 못 내리겠어. 그래서 일단은 악마 이론은 접어두기로 했어. 그리고 내가 알렉스랑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에 알렉스가 말한 내 가방에서 나온 그 부적 같은 주머니 기억나지? 내가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간 사이에 걔가 그걸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면서 불태워버린 거야. 아니 심지어 너희들이 댓글로 절대 태우지 말라고 조언도 해줬는데 만약 그게 진짜로 말린 라벤더나 마늘 같은 뭔가 보호해주는 부적이었다면 누군가 날 지키려 넣어둔 걸 걔가 없애버린 거고, 반대로 정말 나쁜 뭔가를 봉인해둔 거였다면 걔가 그걸 풀어버린 거잖아. 물론 이런 나쁜 존재 같은 게 다 허구라면 어쨌든 간에 그냥 불태워도 상관없긴 하겠지. 알렉스도 이게 나쁜 짓일 거라 생각하고 한 건 아니겠지. 하지만 나 진심으로 화났어. 내가 미신을 믿는다고 비웃었고 게다가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태워버렸잖아.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. 아무튼 우리는 샘의 아파트에 갔어.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기대했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. 샘네 집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공간이었어. 딱 하나, 금붕어가 죽어 있었다는 것만 빼면. 샘이 꽤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았단 건 확실했지. 난 옷장도 열어보며 짐이라도 챙겨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더라. 그때 내가 다시 몸을 돌리자 알렉스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. 그냥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턱을 살짝 숙인 채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. 표정도 없었는데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딘가 섬뜩했지. 솔직히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
무서울 것도 아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. 내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 물었더니 그는 말했어. 우리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. 뒷내 집이나 가봐야 한다니까. 이런 개 같은 옷장이나 뒤지는 것보단 차라리 거기 가서 진짜 답을 찾자고. 그러면서 딘이 만약 멀쩡하다면 지금껏 우리가 못 마주친 이유는 그때마다 단지 집에 없었기 때문이고, 진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 직접 가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했지.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냐고 물었고 그는 말했어. 이제 그만 좀 겁먹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제대로 맞서서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. 그리고 점점 내게 다가왔어. 알렉스는 정말 공격성으로 꽉 차 있었어. 진짜로 눈빛에 살기가 있었지. 난 결국 다음에 딘이 문자하면 딘네 집으로 바로 가겠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. 그래도 어차피 딘이 오늘 문자라도 하겠냐 싶었고 그 전에 알렉스를 따돌릴 방법을 생각해보자 싶었어. 근데 그게 잘 안 됐어. 알렉스는 계속 내 집에 머물렀고 내가 아무리 넌지시 얘기해도 나갈 생각을 안 했어. 심지어 나중에는 내 폰이랑 쌤 폰까지 빼앗았어.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지. 정말 진심으로 무서웠어. 나 이 사람 잘 알지도 못해. 알렉스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소유욕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. 그는 내가 여기 글 올리는 것도 못하게 했고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. 심지어 내가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갔을 때도 같이 따라 나왔지. 난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. 그냥 TV 틀어놓고 앉아서 딘의 문자를 기다리는 척 하고 있었지. 밤 10시쯤 되었을 때 난 계획을 하나 짰어. 내가 잠들어 있으면 굳이 날 끌고 딘 집에 가진 않겠지 싶었지. 난 화장실에 가서 수면제를 하나를 삼켰어. 30분쯤 지나자 졸음이 밀려왔고 난 소파에 몸을 말고 잠에 들려 했지. 그때 알렉스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좀 더 몸을 움츠리며 푹신한 자세를 잡았어. 곧 깊은 잠에 빠졌지.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. 오래되고 눅눅하고 흙이 썩은 듯한 답답한 냄새. 마치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갇힌 느낌? 머리는 저릿하게 아프고 지끈거렸어. 정신없이 몸을 일으켰고 바로 심하게 어지러워졌지. 난 바닥에 내던져져 있었고 허리가 욱신거렸어.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찌르듯이 찾아왔지. 주위를 둘러보니 여긴 분명 우리 집이 아니었어. 몇 초 동안은 여기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지. 구석구석 그림자들이 너무 짙게 퍼져 있어서 공간을 분간하는 것도 힘들었어. 그런데 곧 정신이 돌아오면서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지. 여긴 딘의 아파트 건물 로비였어. 입구에서 약 3m쯤 떨어진 바닥에 나 혼자 누워있던 거야. 불은 전부 꺼져 있었어. 난 한 번도 이 건물이 이렇게 어두운 걸 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. 내 왼쪽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집어서 플래시를 비췄어.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주위를 비춰보니 곰팡이가 3층에서부터 이제 로비까지 퍼져 있었지. 모든 벽면에 검은 덩어리가 고여 있었고 그 중심에서 거미줄처럼 실선이 퍼지듯 벽과 천장을 따라 흐르고 있었어. 곰팡이가 진짜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는 게 맞는 거야? 솔직히 이젠 이게 곰팡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. 물론 냄새는 분명 곰팡이 냄새야. 그 눅진하고 불쾌한 숨 막히는 썩은 냄새. 난 포자가 몸에 들어올까봐 재빨리 소매로 입을 가렸지. 그리고 일어나 보려 했는데
다리가 저려서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. 솔직히 아무것도 만지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옆에 있는 천장까지 올라간 기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. 아마 곰팡이를 만진 것 같기도 한데 손에 남아있는 건 딱히 없었지. 근데 유리에도 곰팡이가 자랄 수 있나? 로비의 유리문은 곰팡이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처음엔 어디가 문인지조차 못 알아볼 정도였어.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건 혹시 곰팡이가 아니라 덩쿨 같은 식물인 건 아닐까 싶었어. 그러자마자 바로 여러분이 생각나더라. 그래서 주변 상황을 다 사진으로 남겼어. 또 셀카도 한 장 찍었지. 근데 별로 맘에 드는 결과물은 아닐 거야. 이거 찍는다고 플래시가 눈에 들어가서 잠깐 앞이 안 보였고 잠깐 멈춰서서 눈만 깜박이며 시야가 돌아오길 기다렸지. 근데 또 이상하게 귓가에서 삐 하는 소리도 들려왔고 그 와중에 내 뒤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도 들려왔어. 뒷내 아파트 로비 구조는 큰 정사각형 공간에 입구 쪽에서부터 기둥 두 줄이 쭉 세워져 있는 식이었어. 로비 끝 정면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양쪽으로는 긴 복도가 늘어져 있었지. 소리는 오른쪽 복도에서 들려왔어. 복도 벽 너머는 안 보였고 나도 굳이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진 않았지. 그 소리는 무언가를 질질 끌면서 천천히 바닥을 긁는 소리였어. 어떤 무거운 걸 끌면서 가끔 카펫에 걸릴 때마다 작은 퍽 소리가 났지. 나는 숨을 들이쉬며 뒤로 뒷걸음질 쳤고 내가 낸 소리를 들은 건지 그 끌리는 소리는 갑자기 엄청 빨라졌어. 더 커지고 더 가까워졌고 그 소리 위로 발소리도 같이 들렸지. 그리고 그 와중에 손가락 관절을 꺾는 것 같은 딱딱딱 소리가 짧게 반복적으로 들려왔어.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빠르게 연속으로. 난 정말 말 그대로 도망쳤어. 문을 박차고 나갔고 살면서 그렇게 밖에 나온 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지. 그 삐 하는 이명 소리는 10분은 뛰고 나서야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제야 걸어서 집까지 돌아갈 수 있었어. 이제는 확신해. 알렉스가 날 거기 데려다 놨어. 근데 그 새끼 사라졌어. 물론 연락해보진 않긴 했어. 걔가 샘 폰도 가져간 것 같아. 집에 분명 있었던 게 지금은 사라졌거든. 그나마 다행인 건 내 폰은 그대로 두고 갔다는 거. 대체 난 그 로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걸까? 그리고 그 곰팡이 같은 걸 그렇게 가까이서 오래 마시면 혹시 위험한 거 아닐까? 뭐 지금 상태로 봐선 다친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실종된 것도 아니긴 했지.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셀카를 다시 찍어봤어. 근데 사진이 말이지 내 폰이 좀 망가진 것 같네. 이제 알렉스가 절대 다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. 진심으로 그냥 내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싶어. 아니 그냥 이 일 전체가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. 집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쯤이었고 그제서야 폰을 확인했어. 그런데 딘이 새벽 1시 3분에 문자를 보냈더라? 내가 자고 있던 그 시간에. 무서워하지 마. 난 괜찮아. 다들 잘 괜찮아. 또 몇 분간 말이 없다가 너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. 우리 집으로 와. 10분 뒤. 난 괜찮아. 진짜 다 괜찮아. 너도 걔들한테 데려다 줄 수 있어. 내가 보여줄게. 그가 사진 하나를 보냈어. 왼쪽 위 모서리 반사된 부분에 얼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. 머리 모양은 딘 같기도 한데 얼굴 윤곽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네. 혹시 이게
어느 도시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? 네가 할 일은 하나야. 그냥 오면 돼. 여기서 뭔가 이상하단 걸 느꼈어. 난 절대 여기에 답장한 기억이 없는데 답장이 이미 가 있었지. 분명 알렉스 놈이 보낸 걸 거야. 곧 도착해. 나는 경찰에 전화했어. 딘이랑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고 딘의 아파트에 직접 다시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지. 정말 가기 싫지만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. 경찰도 처음으로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. 심지어 납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. 경찰이랑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로 글 쓸게.